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바쌤입니다. 자, 신용보증기금 공략해드린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또 신용보증기금이냐? 여러분들 지금 약식 논술 쓰신다고 고생하고 계시죠? 인턴 자기소개서에서. 제가 최근에 이제 챗 GPT를 좀 연구를 좀 하고 있어요. 인공지능이죠. 취업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도입을 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을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 신용보증기금의 약식 논술에 활용해보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가 문득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약식 논술 쓰신다고 밤도 좀 새고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이 약식 논술에 대해서 이 챗 GPT와 대화한 내용을 조금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로스쿨 시험도 통과한다는데 신용 신보의 약식 논술 정도에 맞춰 쉽겠죠. 자, 지금부터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약식 논술 1번인데 제가 문항 그대로 질문을 해봤습니다. 내용을 좀 추가한 건 구체적으로 답변해 달라는 거고 얘가 자꾸 영어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영어가 익숙한가 봐요. 그래서 한국어로 답변해 달라 정도만 얘기를 했고요. 대답이 이렇게 왔습니다. 자, 균형적으로 조금 지원을 해야 된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대신에 지금 이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줄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것만 얘기하고 있어요. 자, 내용이 좀 부족하긴 하죠. 그래서 좀 더 말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계속 말해달라고 했는데 적극적으로 답변을 하겠다고 동문서답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되게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지금 경기 침체고 신보가 대기업 지원해야 되냐, 중소기업 지원해야 되느냐? 얘는 답을 정해놨습니다. 또 균형적으로 지원해야 된답니다. 지금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지니까 이런 건 이제 나오죠. 중소기업 경우에는 경기 침체기에 금융 지원을 받기 힘드므로 특히 좀 지원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내용을 살펴보면은 경기 침체기에 중소기업이 좀 소외받지 않도록 지원을 계속 해줘야 되고 금융 지원을 받기 힘드므로 좀 신경 써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제가 얘를 더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경기 침체기에 대기업 더 지원해주면 안 되냐? 왜 계속 균형이라고 얘기하냐? 근거가 뭐 있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얘가 당황했습니다. 바로 영어로 뱉습니다. 그래서 당황하지 않고 한글로 번역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대기업에는 회사채 보증을 해줘야 된다. 돈을 빌리는 채권을 이제 보장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반면에 중소기업은 좀 충분한 지원을 받아야 된다. 이 이유가 이제 적절하게 나옵니다. 소득 불균형 심화되지 않고 맞죠?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또 궁금해졌습니다. 얘가 대기업은 회사채 보증을 해줘야 된다고 되게 구체적으로 해줬는데 중소기업은 어떤 지원 해줘야 되는지 말을 안 해주잖아요, 맞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리고 사례가 있다면 사례와 같이 말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이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지원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금융 상품 개발 같은 거,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 상품 개발이죠.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기술 개발하고 투자에 관한 지원도 해줘야 되고, 제3금융기관과 파트너십도 맺어야 된다. 굉장히 다양한 대안을 얘기해 줍니다.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더 궁금해졌어요.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 좀 디테일하게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사례가 있을까 물어봤는데 얘가 또 당황했습니다. 얘는 당황하면 무조건 영어로 말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조금 빡쳤어요. 계속 영어로 얘기하길래 그래서 한국어로 번역해주고 얘가 학습 효과가 있대요. 그래서 이전의 대화들을 갖다가 좀 기억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조건 한국어를 써줘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 뒤로는 영어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거 참고하십시오. 챗 GPT 활용할 때. 자, 그래서 이제 답변 얻은 거 한글로 이제 바꾸니까 접근성을 높이려면 이제 보증을 해줘야 된다. 이게 신보 역할이죠, 사실은 맞죠? 어, 그래서 신보의 역할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이제 금융 접근성을 높이려면. 자, 그리고 이대로 끝내기에는 뭔가 좀 아쉬웠어요. 얘를 좀 더 압박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 둘 중 하나 밸런스 게임입니다. 대기업의 회사채 지원과 중소기업의 신용 보증 중 하나만 골라야 한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자, 균형 있게 한다는 소리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하나에 집중할 필요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자, 교묘하게 피해갑니다. 경제 상황, 정책 목표 등을 고려해야 된다. 어, 자, 또 이제 원점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얘를 더 압박합니다. 더 압박한 게, 자, 지금 경제 상황으로 네가 경제 상황을 분석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누구를 지원해줘야 될까? 이제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 물어본 거죠. 자, 그러니까 얘가 또 처음으로 들어갑니다. 자, 네, 또 균형이 둘 다 중요하다. 이게 맞는 말인가 봐요. 뭐 데이터 바탕으로 답변을 하는데 지금 시기엔 뭐 둘 다 중요하다. 근데 이제 중요한 그 내용이 나오는 것 같아요. 대기업은 이제 경제의 큰 동력이 되고요. 중소기업은 새로운 산업을 발전시키고 미래죠, 미래. 고용을 창출하는 역할을 한다. 실제로 이제 중소기업들 우리나라 이제 인구 중에서 대기업 다니는 사람보다는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각각을 균형 있게 지원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한 문장으로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약식 논술 1번을 해봤고, 이제, 약식 논술 1번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약식 논술 2번도 계속해서 대화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얘가 학습 효과가 있으니까 신보에 대해서 학습을 좀 했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질문, 약식 논술 두 번째 질문을 바로 해봤습니다. 근데 진짜 얘가 똑똑해졌습니다. 제가 한 질문들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답변이 상당히 길어졌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신용 상황에 따라서 신용 상황을 고려해가면서 성장이 유망한 기업들에게는 이제 보증 금액을 줄이고 투자를 받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보는 털고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하는 그런 전략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맞죠? 근데 오히려 경영이 악화되는 애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보증 금액을 줄여나가면서 약간 압박인가 봅니다. 경영 개선을 유도하는 정책이 적합할 수 있다. 어쨌든 보증 해지를 유도할 경우에 악화되든 아니면 성적이 유망하든 지금 보증 해지를 유도한다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상당히 좀 디테일하게 약식 논술 1번에 비해서 답변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앞에 화면 잘 보시면요. 끊겼어요, 얘기가. 이게 일정 수준 이상을 넘어가면은 뭐 끊기게 만들어 놨는지 이런 경우가 잘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계속 말해줄래? 라고 했더니 계속 말씀하죠.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뭐, 니까지 나오고 뒤에 다가 안 나오고 막 뒷내용이 생략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 계속 그 뒷내용을 읽게 하고 싶은데, 방법 아시는 분들은 나중에 댓글로 좀 써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뒤에 얘기를, 이 중요한미까지 했으니까 요 뒤에 얘기를 계속 해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다른 소리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나왔던 단어가 뭐냐면 경영 지출 능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경영 지출을 할 수 있게 계속 성장을 유도해야 된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보증해준 금액을 적극적으로 이제 돈을 주면 맞죠? 이 대출을 이제 보증을 서서 대출을 해주면 경영 개선을 할 수 있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기업에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자, 이런 내용들 좀 디테일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경영 지출 능력이라는 게 뭔가 궁금하죠? 좀 생소한 단어라서 이거 설명해 달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사례도 있으면 더 좋고요. 그래서 얘기를 하니까 자금 능력을 의미한답니다. 자, 물음표. 기업이 어려운 시기에 재정이 부족해서 경영 지출을 줄일 수 없는 경우 기업의 재정이 이것을 당황했나 봐요. 오타가 재정이겠죠, 맞죠?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경영 지출 능력이 풍부한 기업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경영 지출을 유지할 수 있고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거나 기존의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자금 유동성 같은 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자, 경영 지출 능력이라는 건 어느 정도 감이 왔고, 그래서 신부가 이 경영 지출 능력을 키워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자, 요렇게, 순서대로 얘기를 해줍니다. 처음에 기업 평가해서요, 상황 계획, 상황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획을 짜고, 계획에 따라서 교육과 컨설팅을 진행한 다음에 돈까지 지원해줘가지고 얘의 상황 능력을 키우겠다. 자, 그러니까 닭을 키워서 알을 낳게 만들어서 알을 갚게 만들겠다. 뭐 이런 내용이죠, 맞죠?
근데 또 내용이, 이게 또 끊겼어요. 자, 뒷이야기 계속 얘기해 주려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안 될 거 알면서도 계속 했어요. 자, 그런데 또 다른 소리를 합니다. 자, 제가 원한 건 관계 기관과 떻게 이제 뭔가를 할 수 있느냐를 이제 물어본 건데, 이게 직접적으로 질문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관계 기관과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느냐, 뭐 이렇게. 근데 이제 다른 얘기를 하는데, 지금 뭐, 조금 이건 미래 기술들입니다. 이런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 신용 정보를 관리할 수 있게 도움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신용을 올릴 수 있게 도와주고요. 맞죠? 기술 개발. 아무래도 특허나 이런 걸 가지게 되면은 이제 담보 능력이 올라가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제 그 다른 대출 받기도 쉽고, 그리고 뭐 이런 거 이제 경영 전문가를 지원한다던가, 이런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자, 좋은 내용인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좀 미심쩍어서 이게 경영 진출 능력이라는 걸 확실하게 이해하고 싶어서 이게 구글에 검색해도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런 용어가 없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의심이 가는 것들을 조사해 봤습니다. 부채 상환 능력이랑은 다른 건가? 라고 하니까 다르대요. 어, 자꾸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금을 효율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한대요. 그래서 두 개념이 서로 상관은 있다길래 왜 상관이냐고 물어보니까 경영 지출 능력이 향상되면은 부채 상환 능력도 향상된답니다. 돈이 돌아가니까요.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 되니까 의심스러운 거 다 질문해 봤습니다. 경영 지출 능력이 자금력이랑 똑같냐 그러면 그러니까 또 다르대요. 어, 경영 지출 능력은 이 새로운 투자, 재건적 투자를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출 가능 자금이나 가용 자금이냐라고 물어보니까 이걸 포함하는 더 큰 의미랍니다. 그래서 수익을 유지하면서 지출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정도까지 했으면 대략적으로 어떤 느낌인지 어떤 용어인지는 감이 왔죠. 그래서 비슷한 용어를 여러분들께서 흔히 쓰는 용어로 찾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더하는 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이 챗 GPT를 활용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약식 논술에 대해서. 하면서 느낀 점은 재밌었어요. 다음에는 이 토론 면접, 챗 GPT끼리 이 취업에 관한 토론 면접, 금융 공기업 이런데 토론 면접을 한번 붙여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에 좀 재밌는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